예로부터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은 여러 가지 고려약을 많이 만들어 질병 치료에 써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려약은 그 우수성과 효과성으로 해서 우리 인민들이 즐겨 쓰는 의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고려약 사용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약은 사람들이 병을 예방 치료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수명을 누리는데 쓰이는 천연물이나 그것을 가공하여 만든 약을 말합니다. 고려약은 기원에 따라서 식물성 고려약, 동물성 고려약, 광물성 고려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려약에는 사람들의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에 유익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약재를 가지고 만든 것으로 해서 신약에 비해 독성과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 과정에 발전되어 온 것으로 해서 우리 인민들의 체질에 맞는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정확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 기간이 너무 길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면 감초를 둘 수 있습니다. 감초는 달달하고 독이 없지만 감초의 주요 성분인 글리치리진산은 신약에서의 전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오래 쓰면 부종, 고혈압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의 용량이 안정범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체질에 맞지 않게 약을 쓰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려약을 사용할 때 일부 음식물의 섭취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고려약을 쓰는 기간에 약물과 음식물이 반응하여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려약을 쓸 때는 무, 차잎, 참대순, 진채와 같은 이런 음식물들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인삼을 쓸 때 무를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인삼을 지나치게 써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앉아있기 불안하고 입맛이 크게 떨어졌을 때에는 무를 써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약은 동물 또는 사탕물 형태로 만드는데 약의 흡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른 음식물, 특히 우유 제품과 섞어 먹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차를 마시면서 고려약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차잎에는 탄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물 속의 단백질, 알칼로이드 혹은 중금속 등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침전되면서 약물의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려약과 신약의 불합리한 배합도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례로 구심한을 쓸 때 신약, 강신약을 같이 쓰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고려약을 같이 쓰는 것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꼭 신약과 고려약을 같이 써야 할 때에는 같은 시간에 쓰지 말며 서로 교차하여 3 내지 4시간 간격으로 써야 합니다. 지금 새로 일도서고 있는 표준 약국들에서는 손님들에게 처방에 따르는 고려약을 제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려약을 어떻게 타려 먹어야 하는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리는 방법은 약재를 약탕광에 넣고 약재 운 높이보다 3cm 높여 물을 붓습니다. 뚜껑을 덮은 다음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인차 불을 약하게 조절하고 약한 불에서 20 내지 30분 끓여야 합니다. 끓이는 기간에 약효 성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뚜껑을 자주 열어보지 말아야 됩니다. 달인약은 일반적으로 덥게 마시는데 열이 세게 날 때에는 차게 하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임약은 쉽게 변하므로 오래 두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고려약을 사용하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